오늘은 운전자 보험 1부에 이어서 2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어떤 것을 그러면 보상하느냐, 보험금이 청구했을 때 나오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행사적 책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고 청구했을 때 어떤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가해자에게 지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항목, 통상적인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벌금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게 벌금인데, 반의사 불벌죄, 정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일으켰거나 또는 중상해, 사망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 사고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주지 마세요, 처벌 불원서를 낸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았다 할지라도 벌금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통상의 사례입니다. 벌금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으나 대부분 나온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형사 합의를 안 본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벌금이 나오겠죠. 그런 벌금이 나왔을 때 이 벌금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가 벌금을 먼저 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실손보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실손보상입니다. 실손,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된 항목인데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 앞으로 이제 지급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가해자의 고의입니다.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이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의 고의,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일부 시간에 설명드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통 항목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공통사유, 공통입니다. 공통. 자, 이 공통사유는 앞으로 지급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역시 지급하지 않는 공통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동차 사고 변호사비입니다. 변호사비. 자, 벌금도 줍니다. 변호사비도 줍니다. 다만 지급하지 않는 공통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 이거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사유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이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세 번째,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 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 절차인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이 경우에 보상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통상 지금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에 500만 원,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 보험에서는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식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약식 기소를 한 경우에는 이 변호사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약식 기소의 정도면 통상의 사견으로 보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 없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됩니다. 아니면 피해자분과 작은 금액이지만 지급하고 합의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데 정식 기소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식 기소일지라도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겠다, 그 운전자 보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자, 역시 이것도 실손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했다는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서류가 들어가냐면 실무에서는 먼저 선임계,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게 이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라는 영수증,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보험사는 또 귀찮게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판결문을 달라고 하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이 달라고 하는 서류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선임비, 변호사 선임, 법원에 선임계를 내게 되는데 그 내용하고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라는 내용만 있고 정식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보험사는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급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뭐냐면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을 때 합의금으로 주는 겁니다. 저번에 10대 중과실이죠. 왜냐하면 음주운전하고 10대 중과실 안에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있는 음주운전하고 그 다음에 뭘 안 해준다? 우매너 운전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10대 중과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상해 사망사고에 해당되는 부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주는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중상해 사망사고는 정식 기소되어야만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항목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공통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면이 필요하니까요. 자, 먼저 운전자 보험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42일부터 69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70일에서부터 시작해서 70일에서부터 139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140일 이상 자, 요 기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엇이냐면 진단일수입니다. 진단일수 피해자가 이게 42일에서부터 69일 진단을 받을 때 지급하겠다는 돈의 규정이 어디에 있냐면 보험증권에 있거나 약관에 있습니다. 통상 약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약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70일에서 139일일 때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40일 이상일 때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있는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손보상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운전자 보험이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가지고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최대 5천만 원 또는 1억이 보험금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3천만 원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약관을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수 이번 일수는 변경이 없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되고 자, 민식이법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변경된 약관이 있는데 이 약관은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러면 40일 이번 진단 주수는 6주니까 6주 이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주부터 6주 이하까지 또 민식이법에 의한 사고일 경우는 보상한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금액이 자 3천만 원 최대 금액 3천만 원 기준일 때 140일 이상일 때 3천만 원입니다. 진단서에 14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안전가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진단서가 나오는데 140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행사합의금 보험사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3천만 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합의가 2천만 원이 이루어졌는데 3천만 원 요구하면 실손보상이 안 되겠죠. 누군가 그럼 가해자가 1천만 원을 어떻게든 가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형사합의 3천만 원 보면 해당되는 손해가 그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자 70일에서 139일 이렇게 됐을 경우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자 42일에서 69일일 때 얼마냐면 1천만 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실손보상이라는 거예요. 합의를 1천만 원 봐야 1천만 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고 2천만 원 합의를 봐야 이 날짜에 해당 70일과 139일에 해당돼 2천만 원의 행사 합의를 볼 수 있는 거고 140일 이상이 돼야 3천만 원의 행사 합의를 보고 최대 금액 3천만 원을 청구해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피해자분들이 이런 사고가 행사적 책임을 졌어요. 10대 중과실 사고이고 중상해 사고이고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가해자겠죠. 가해자가 보험사에 전화를 합니다. 나 이런 사고 일으켰어. 청구하려고 하는데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42일에서 69일 입원하시면 1,000만 원의 최대 금액으로 행사 합의를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해주는 보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6주 진단으로 6주에서 그러니까 42일에서 69일에 해당이 돼서 행사합의금 1,000만 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벌금 조금 나옵니다. 경험칙으로 보면 자, 벌금 조금 나옵니다. 합의 받다는 전제하에서 1,000만 원 주고 합의 받다는 전제하에서 벌금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합의 안 보았다 이거죠. 합의 안 보았다. 뭐 뺑소니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그냥 내가 12대 중과실이긴 하지만 뭐 횡단보도 부딪혔는데 뭐 미세골절 하나 있어가지고 6주 진단 받았다 이거죠. 그럼 벌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초범이고 하면 벌금 한 200만 원, 300만 원 나옵니다. 경험칙으로 보면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행사합의금 1,0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벌금 나왔을 때 3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런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 사고일 때 벌금 적게 나와서 끝내야지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왔거나 등등의 사건이 발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교통사고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 이렇게 벌금이 많이 나오거나 구속되거나 또는 집행유예가 됐다. 그러면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됩니다. 자, 제발 우리 가해자분들은 벌금 나오면 벌금 낼게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준다고 하니까 벌금 내고 끝낼게요. 나 행사합의 안 보고 변호사 선임하고 벌금 낼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최대한 가해자라면 나로 인해 다친 사람의 마음을 아울러야 되고 어떻게든 피해자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벌금 내고 벌금이 좀 적다고 판단하고 벌금 내고 변호사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 받아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합의가 우선입니다. 합의 우선 무조건 합의 보세요. 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겠다는 그리고 피해자를 최대한 위로하기 위해서는 주겠다는 1,000만 원 합의 봐야죠. 왜 깎아서 합의를 봅니까? 어떤 사람들 협상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을 들어있어요. 1,000만 원 운전자 보험 들어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에 합의 보자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협상하려고 운전자 보험 든 거 아니에요. 자, 들었으면 당연히 운전자 보험에 1,000만 원이 최대한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왜 본인이 가해자가 1,000만 원에 합의 보자고 피해자한테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00만 원 합의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이야기 하면 보험사가 운전자 보험 파는 보험사가 저한테 나쁜 소리 할 수 있으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고 신체적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마음,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복구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일에서 69일 들어가면 1,000만 원 최대 합의금이니까 최대 합의금 사용해야겠죠. 70일에서 139일 최대 합의금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합의 보는 겁니다. 자, 140일 이상 엄청 다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최대금액 3,000만 원이면 최대금액 3,000만 원 합의 봐야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바꾸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왜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서 줄게 라고 줄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 우선 합의 보고 뭐냐? 기소됐단 말이죠. 정식 기소됐단 말이죠. 어차피 검찰에서 합의 봐도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합니다. 두 번째, 정식 기소된단 말이죠.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형을 확 맞추려면 본인이 복잡한 이 사건에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맞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그냥 이렇게 됐다고 보자고요. 7일이 일주일이니까 한 10주 진단 받은 겁니다. 10주 진단 받았어요. 자, 신호위반 사고예요. 횡단보도. 자, 10주에서 139일이니까 2천만 원 행사 합의 보고 받습니다. 우선 합의 보라고 했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봐라. 피해자의 손실 부분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은 하라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한 거니까요. 자, 행을 낮추기 위한 목적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부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라는 거니까. 두 번째, 자, 변호사 선임하시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에서 기소되면 변호사비 주겠다고 했으니까, 정식 기소되면 또는 약식 기소라도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면 변호사 선임비 주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주겠다는 거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돼 있는 최대 금액, 이것도 실손보상이니까 500만 원이든, 맨날 그럼 500만 원이고 지금은 1000만 원이니까요. 제발 좀 이거 깎지 마세요. 주겠다는데 굳이 왜 깎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와가지고 저 변호해 주세요. 운전자 보험 들었는데 300에 해주세요. 500만 원 주겠다는데 왜 300만 원을 합니까? 주겠다는 거 다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변호 받았습니다. 자, 받은 만큼 변호하는 겁니다. 줄 만큼 주세요. 다 운전자 보험에 준다는 거. 세 번째, 벌금 나옵니다. 벌금. 행위 확 낮춰졌겠죠. 벌금 나오는 거 벌금 줍니다. 자, 누가 운전자 보험에 주겠다고 또 했습니다. 맞죠? 벌금 줍니다. 자, 벌금 운전자 보험에서 내면 됩니다. 그럼 행위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떨어져서 나중에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을 받는데 처벌 수위가 확 떨어지겠죠? 자, 하나 더. 네 번째, 뭘 주냐면 행사 합의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해자분이라고 해서 갑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변호사무실에서는 그 하나를 예를 들면 70일에서 139일에 진단을 받은 피해자분인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 변호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게 행사적 문제가 있었어요. 행사적 책임 12대 중과실 안에 있었고 운전자 보험이 10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2천만 원이었어요. 최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분이 얼마를 요구했냐면, 나 많이 다쳤으니까 12주가 나왔을 거예요. 많이 다쳤으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5천만 원을 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을. 행사합의금 5천만 원. 5천만 원을 달라고 해요. 행사합의금. 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떻게 했냐? 2천만 원 주겠다는 거 안 줘. 감정이 상한 거죠. 가해자가. 잘 들으셔야 돼요. 가해자가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운전자 보면 2천만 원 준다는데 청구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벌금이 나왔는데, 이 정도 사고에 10대 중과실에 들어있었는데 벌금 600만 원 나왔어요. 이 가해자가 행사재판에서 판결 600만 원 벌금 받고는 이 재판에 피해자도 같이 갔었는데, 가족하고 피해자가 같이 갔었는데, 저는 이제 전달받은 거겠죠? 비웃는 미소를 짓고 법정을 나가버린 거예요. 자, 가해자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다만 또 우리 사무실에서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개입 안 됐는데, 만약 개입했다라면 검찰에다가 이 내용 이야기하고 항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건 검찰의 입장인데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벌금 내고 변호사비 내고. 그럼 이 사람이 총 들어간 돈은 운전자 보험에서 얼마 들어갔나? 1,1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1,100만 원 내고 지불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자, 합의 안 이루어지면 또 어떻게 하느냐?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공탁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합의를 안 보니까 합의금입니다 하고 법원에다 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운전자 보험에서 줍니다. 약관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항목 봐야 돼요. 공탁금도 줘버립니다. 물론 공탁의 효력은 합의의 효력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공탁의 효력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해주는 공탁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절대 가해자가 갑도 아니고 피해자가 갑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무조건 합의를 보는 부분에서 피해자가 갑이다, 가해자가 갑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을 합치해서 원만하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쌍방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뭔가를 하기는 힘듭니다. 서로 조정하는 게.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 합의는 형사 합의를 보는 부분이니까 합의 보는 부분에서 변호사를 개입시키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형량도 낮출 수 있게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합의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냥 형사적 책임이 있다 해서 운전자 보험이 있다 라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또는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많은 도움을 받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